집합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도 그게 원소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는 거야.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다 원소로 취급되는 거야. 아시겠죠? 모든 집합도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원소가 된다. 음. 원소와 집합 간에는 몇 지창짜리를 쓴다? 삼지창. 3지창짜리를 쓴다. 그렇죠. 아쿠아메. 그래서 집합과 원소 사이에는 3지창짜리를 쓰고 원소는 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 네. 읽을 때는 원소는 집합에 속한다. 원소는 또는 집합의 원소이다. 그래서 몇 지창? 3지창짜리를 삼지창. 쓴다. 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조건제. 있었죠. 벤 다이어그램.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건 원소나열법.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는 건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x바, y바, x, y바, x 플러스 y바, xy바 모든 형태는 곱집합의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네. 곱집합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을 거기 계산할 때는 순서대로 빠짐없이 대응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네. 자, 또한 집합의 원소는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언제나 알죠. 집합의 원소는 대표로 하나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한다? 벤 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집합에서 벤다이어그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벤다이어그램으로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벤다이어그램으로 풀어주는 게 좋아요. 네, 알겠어요. 그래야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풀 수 있다. 우리가 수학을 풀 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라. 표를 그릴 수 있으면 표를 그려라. 그 말이 뭐냐면 보면서 풀으란 얘기야. 그러면서, 뭐든지 적어놓고 보면서 풀면 정확하잖아. 네. 그렇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어놓고 보면서 풀어라. 그게 뭐야?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명을 하라 그럴 때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집합을 증명할 때도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제 조건제시법에서 x 플러스 y바, x, y바 이런 걸 곱집합의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 곱집합은 순서대로 빠짐없이 대응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유한집합, 셀 수 있는 집합. 무한집합, 셀 수 없는. 무한집합, 셀 수 없는 집합.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 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없다. 그렇다면 환이야 공집합은 유한이야 무한이야? 둘 다 아니에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어요. 공집합 셀 수 없어? 원소가 몇 개인지? 하나도 없으니까 셀 수 있는 건가? 그럼 셌단 얘기잖아. 그런가? 하나도 없는데 네가 안 셌는데 어떻게 하나도 없는지 알아? 그럼 셀 하나도 수 있는 없다는 얘기는 거구나. 셌단 얘기잖아. 그치? 아, 몇 개인지 셌단 얘기니까 유한이죠. 아하,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집합은 유한이야. 공집합도 유한집합입니다. 아하. 자, 집합 앞에 n자가 붙으면 뭐를 얘기한다? 여기 나와 원소의 있었니? 아,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원소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문제 쭉 나와 있죠. 자, 부분집합 나와 있습니다. 부분집합의 뜻은 뭐야?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은 뭐야? 집합 A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어떤 집합의 일부분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부분이라는 뜻은 자기 자신 전체를 다 가지고 있을 때도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아하. 똑같은 집합이어도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부분집합에서 중요한 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죠. 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렇죠.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에 관한 얘기를 쭉 했었죠. 음흠. 자, 부분집합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에 자, 그 관계됐습니다. 다음에 여기 아직 안 했죠? 문제 안 어떤, 풀었지? 네, 안 했어요. 풀었나? 이거? 개념만 하고 안 풀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집합 A는 1, 2, 3, 4야.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시 말해서 이제 부분집합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건 언제 쓰는 거야? 집합과
집합 사이에 쓰이는 거야. 아까 집합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 그때는 뭐다? 부분 집합. 집합과 원소 사이는 뭐다? 이거는 삼지창, 이거는 이지창, 이 말입니다. 네. 이지창과 삼지창의 차이점을 알아둬야 돼요. 그쵸? 그럼 곱하기 언제 분모가. 집합이 됩니까? 원소에다가 중괄호를 씌워주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집합의 기호가 중괄호죠. 네. 그러니까 원소에다가 중괄호가 씌워지면 뭐가 되는 거야? 집합이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원소야, 집합이야? 집합. 집합이니까 몇 지창짜리 써야 돼? 삼지창. 이지창짜리 아, 써야 돼. 이지창. 이지창이니까 틀렸죠. 네. 2번은 이거는 원소야, 집합이야? 집합이요. 집합이야. 원소에다가 중괄호 씌웠으니까 집합이야. 이지창 맞죠? 네, 맞아요. 맞아. 3번은 이것도 원소야, 집합이요. 집합이야? 집합. 집합. 원소가 1, 2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부분 집합 맞죠? 네. 부분 집합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네. 2하고 4는 원소죠? 중괄호 씌웠으니까 이건 집합이죠? 네. 부분 집합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자, 4번은 A는 1, 2, 3, 4인데 2, 3, 4, 5의 부분 집합이야? 아니요, 원소. 아니죠. 1이 없잖아. 그치? 네. 부분 집합은 전부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아하. 틀렸죠? 네. 자, 정의 이해가죠? 네. 네. 그래서 자, 어떻게 된다? 집합과 집합 사이는 몇 지창? 이지창. 2지창. 집합과 원소 사이는 몇 지창? 삼지창. 3지창. 꼭 알아둬야 됩니다. 한 문제 꼭 나와요. 네. 자, 1번이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렇게 나오죠. 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네. 2번 문제는 이렇게 잘 나와.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다시 공집합 1, 2, 집합 1, 2 뭐야? 원소는 이렇게 원소가 있네? 생겼어.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 그렇죠? 그래서 1번 NA는 4다. 맞아? 틀렸어요. 그럼 NA는 몇 개야? 아, 다섯 개. 5개야? 왜 네. 5개야? 공집합도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한 개로 센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 다음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또 중괄호가 있어서 그 안에 원소가 있으니까 다섯 개 맞잖아요. 아닙니다. 아, 네 개 맞아요. 네 개 맞아요. 4개야. 원소는 이거, 네. 이거, 이거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원소입니다. 아, 이거 예민하네.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원소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생긴 문자라고 보는 거야. 아하, 그래서 원소가 전부 몇 개다? 네 네 개다. 개입니다. 자, 이 문제 꼭 한 문제 나와요. 네. 자, 2번. 공집합은 A의 원소다. 맞아? 네, 맞아요. 자, 들어있죠? 네. 중괄호 안에 들어있으니까 원소다. 맞죠? 네. 3번.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언제나 성립하는 거야. 네. 됐죠? 그 다음 4번. 집합 1, 2는 A의 원소다. 맞아요? 네, 맞아요. 들어있죠? 네. 집합 1, 2가 A 중괄호 안에 들어있어. 원소 맞죠? 네. 5번. 집합 1,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원소가 1, 2가 있죠? 네. 원소가 1, 2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중괄호를 씌우면 집합이 되죠? 네. 그래서 부분집합이다. 그럼 이것도 맞는 거야. 틀린 게 없네. 이해되지? 네. 시험에 나오기 굉장히 좋죠? 아, 문제를 참.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시험에 나옵니다. 네. 자, 3-1번 해보세요. 아, 키위야의 소도. 그러면
선생님 4번이요. 3-1번, 4번. 오케이. 오케이. 자, 안 해줘도 돼요? 어, 네. 3-2번. 플러스는 왜 플러스요? 아,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거구나. 네, 집합 안에 집합이 있다니 진짜 너무. 일단 다 이집합인데. 3번하고 5번은 틀렸어. 이거는 항상 선입한다. 그럼 2번이요. 잠시만요. 그냥 1번이요, 1번. 아닙니다. 근데 공집합이 없는데 왜 공집합을 항상 설립하는 거예요? 원소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성립 안 됐잖아. 아니, 없어도요? 그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없어도 일이 모든 수의 약수이듯이. 어, 일은 모든 수의 약수이듯이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다 부분 집합이야.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집합,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1번은 항상 맞는 거야. 음, 어디에 쓰이든. 아, 그러니까 4번이요, 4번. 항등식하고 똑같은 거야. 아, 3번이다, 3번. 선생님 3번이요. C는 A의 원소이다. 없어? 원소의 척이 없냐고. 원소면 저거 중괄호 있고 C 하나 있는 게 원소예요?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다 원소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중괄호 안에 또 중괄호가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그래. 원소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소로 된다고. 아, 아니, 아까도 했는데 뭐, 아까는 뭐 하고, 왜 없어졌어? 여기 있잖아. 이렇게 중괄호가 들어가도 이건 뭘로 취급해? 원소로 취급한다. 중괄호 안에 있잖아. 아하, 어떤 거든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원소가 되는 거다. 이것도 있잖아, 이거. 집합이지만 중괄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소가 되는 거잖아. 아, 이거는 언제나 맞는 거고. 이거는 왜 맞는 거야? 원소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맞는 거야. 아, 원소에 일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중괄호를 치면 이건 집합이 된 거지, 이제. 이거를 얘기한 아, 게 아니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음,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네, 여기에 C라는 원소가 없잖아. 네네, 이 A라는 집합 안에 C라는 원소가 있다면 이건 맞아. 근데 C라는 원소가 없어. 그쵸? 네, 원소는 뭐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야. 이것들이 다 원소야. 아, 여기에 중괄호가 씌워져야 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다.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맞는 거고. 자, 2번은 원소가 A, B가 있으니까 중괄호 씌웠으니까 이건 집합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도 맞는 거야.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소로 이게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네, 원소이다. 그럼 맞지. 그럼 네. 이게 맞으려면 요 안에 C도 있어야지. C가 없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소이다 해야지 거기 부분집합이다 하면 안 되지. CD는 원소죠? 그렇죠? 네, 원소이다. 이것도 맞죠? 이해됐어? 네, 이해됐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기 네, 쉬워요. 그렇네요. 그래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제 서로 같은 집합 또는 진부분 집합.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다.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서로 같으니까 A는 B 이렇게 쓰겠죠. 네, 그럼 두 집합이 어떨 때를 서로 같다고 하느냐? 요 위에 나와 있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니까 약속이야. 외워야 됩니다. 두 음, 집합이 서로 같다. 언제 서로 같다고 하니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둘 다 성립할 때 A도 B의 부분 집합이야. B도 A의 부분 집합이야. 이게 성립할 때 뭐라고 한다? A는 B라고 한다. 네, 필요합니다. 됐죠? 네, 됐어요. 자, A는 B다. 어떤 뜻이야?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B가 A의 A의 부분집합일 부분집합이다. 때. 자, 이거는 뭐 가끔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어렵게 나올 때는 자, 두 집합의 A는 B임을 보여라. 뭐야?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걸 보여라. 증명하라 이런 얘기죠.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으로. 그럼 어떻게 아, 증명해? 당연히 서술형으로 안 나와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증명해?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둘 다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야.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B가 A의 부분집합임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므로 A는 B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정의야, 정의. 점이 서로 같은 게 A는 B의 정의. A는 B의 정의를 써라.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B가 A의 A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네. 외워야 돼. 정의니까. 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집합이 같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짝대기 그면. 네. 그렇죠? 자, 이제 진부분집합이 나왔어. 진부분집합이 뭐라고 했죠? 이거 어, 아, 설명했는데. A, 아,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부분집합이면서 뭐일 때? A는 B와 같지 않을 때. 같지 않을 때. 자기 자신과 같은 거를 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다시 얘기하면. 자, 부분집합.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A, B, C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이거의 부분집합 몇 개다? 세 개. 여기서 다 A의 부분. 잊어먹었어? 응? 응, 응. 부분집합 몇 개야?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자, 부분집합을 할 때는 하나도 없는 거. 제일 근데 먼저 세 개. 공집합부터. 세 개 맞는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죠. 네.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짜리 A를 가질 때, B를 가질 때, C를 가질 때 일부분 맞죠? A에? 네. 또 원소가 두 개짜리 A, B. A, B일 때, A, 또 C. A, C일 때, A, 또 C. B, B, C일 C. 때 네. 원소가 두 개짜리 또 원소가 세 세 개짜리 개짜리. A, B, C를 가질 때 전부 몇 개야? 여덟 개. 자, 8개다. 8개는 어디서 나온 거야? 2의 세제곱. 그래서 8개야. 음. 원소가 3개면 2의 세제곱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거 이해 못하면 앞으로 계속 헤매요. 부분집합이 몇 개냐 물어보면 2의 원소의 개수승이야. 네. 왜 2의 원소의 개수승이 나오죠? 자, 이 부분집합 있다, 중에는 있다. 그 뭐지? 여기서 예를 들어 A가 있는 것과 A가 없는 거로 나누면 그렇지. A가 있는 거와 A가 없는 게 개수가 똑같아. 네.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따질 때 A가 있느냐 없느냐, A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경우의 수로 두 가지로 보는 거야. B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또 두 가지, C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8가지야. 음.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요게 뭐야? 원소의 개수야. 됐죠? 네. 자, 이와 같은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를 뺀 나머지 요거를 뭐라고 한다? 그 진부분 진부분집합이라고 집합. 합니다. 뜻이 뭐다? 아, 그 A하고 B하고 같지 않고 음, 대신 A가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면서 자기 자신과 같지 않은 거. 부분집합이면서 자기 자신과 같지 않은 거. 이거 뜻이 뭐야? 어떤 거요? 진부분 진부분집합이란 뜻이 뭐냐고. 부분집합이면서 자신하고 같지 않은 거. 아이, 진부분집합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 아까 했잖아, 그거는 네가. 진짜로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이야. 진짜로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 뭐야?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잖아. 네.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 부분집합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 네.
근데 진짜로 일부분은 자기 자신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일부분이라고 할 수 없잖아. 똑같다면. 네. 그래서 진짜로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란 얘기지. 이해했다.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걸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중부분 집합.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올 건데 잘 봐. 집합 A를 포함하는 거 불러봐. 원소 A를 포함하는 거. 아, A, 그다음 A, B, A, 그 다음 A, B, AB, 그 다음 A, C, AC, 그 다음 A, B, C, AC, 그 다음 A, B, C. C. 자, A가 없는 거 불러봐. 그 공집합, 공집합 그다음에 B, B, C, C, B, C. B, C. 그쵸? 네, 자, A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4개죠? 네,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것도 4개죠? 네. 똑같아. 그쵸? 그럼 반드시 포함하는 거에서 A를 한번 빼봐. A를 빼면 오른쪽에 있는 거 포함하지 않는 게 되죠? 똑같아요. A를 포함하는 거에서 A를 빼면 A를 포함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부분집합을 구할 때 반드시 포함한다. 이 말은 뭐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함하는 걸 구하라. 그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걸로 구할 거야. 네, 알겠지? 그래서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A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로 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A를 빼고 나머지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야. 아하, A를 빼면 원소가 2개니까 나머지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은 2의 제곱 4개야. 네,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2의 원소의 개수 승이야. 졸지 말고. 네. 이해,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이해, 2의 이해, 개수. 원소의 개수 승. 개수 승. 원수의 개수 승. 지수라고 지수. 원소가 아, 2개면 2의 제곱, 원소가 3개면 2의 세제곱, 원소가 5개면 2의 네, 다섯 5제곱, 제곱. 원소가 10개면 2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원소의 개수가 어디에 와? 지수에 오는 거라고. 그럼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니? 하고 물어보면 A를 빼고 원소가 2개니까 2의 제곱 4개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얘 제곱 내기요. 이 부분집합에 관한 내용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쉽지 않아요. 생각할 게 많아. 오케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야. 꼭 알아둬야 됩니다. 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나와요. 네. 자, 그래서 1번 부분집합이 몇 개니? 하고 물어봐. 그럼 몇 개다? 2의 어, 3승 이 8개죠. 이렇게. 진부분집합이 몇 개니? 하고 물어봐. 그럼 2의 3승에서 1 빼면 되죠. 네. 하나 빼니까 7개야.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걸 빼야지. 아, 3번 A를 반드시 포함하는 게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포함한다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A 빼고 나면 2개니까 2의 제곱 4개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4번 A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게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것도 2의 제곱 4개라고 해야 됩니다. 항상 이거 2가지가 똑같은 거야. 음, 포함한다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구한다. 네. 포함하는 걸 구해라. 그럼 포함하지 않는다로 구하는 거야. 맞아. 되셨죠? 네, A를 네. 반드시 포함한다. 그럼 A를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야. 나오는 거. 자, 5번째. 또는이나 거기 봐. 적어도가 있을 때 A 또는 B, A 또는 B, 적어도
AB 이렇게 또는이나 적어도가 있을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얘기죠. 자, 부분집합 중에 A 또는 B가 있는 거 한번 불러봐. A 또는 B. A 또는 B. A가 있어도 되고 B가 있어도 되고 A, B가 동시에 있어도 되죠. 네. 그럼 뭐니? is A 또는 B가 있는 거. 집합 A, 그 다음 집합 B, 또 뭐 있어? 집합 AB, 또 집합 AC, 또 집합 BC, A나 B 둘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거, 또 집합 ABC 이렇게 들어있죠? 네. A 또는 B가 들어있는 건 몇 개야? 6개야. 이렇게. 그럼 굉장히 많잖아. A가 있는 경우 졸지 말고 네. A가 있는 경우, B가 있는 경우, A, B가 동시에 있는 경우 많죠? 네. 그러니까 귀찮아.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거를 다 구하기가 귀찮으니까 적어도나 또는 있을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여섯. 자, 이거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한다. 여사건. 여사권.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에서 A 또는 빼주는 거예요. B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거를 빼주는 거야. 전체가 2의 3승 8개죠. 네. A와 B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뭐야? C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이죠. 음, A 또는 B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C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C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A, B가 없는 경우를 빼는 거지. A 또는 B를 포함한다? A를 포함하거나 B를 포함하거나 A 또는 B인데 그건 어떻게 한다? A, B가 없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는 거지. 전체에서 A, B가 없는 경우 C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 2의 1승 이거를 빼준다는 거지. 그래서 6개다. 이렇게 구하면 더 편하다는 거야. 자,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좀 적어주세요. 네. 번집합의 셈인지, 진부 번집합이요.
신부분집합. 이게 세제곱. 선생님, 음, 여기 그거, 이거 2의, 색깔 똑같네. 여기 그 2의 세제곱의 8은 지금 이거를 보고 나타내신 거예요? 아니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아, 맨 왼쪽 전체 8개잖아. 네. 그러니까 맨 왼쪽 게 전체 부분집합이지. 아, 2의 이거 세제곱. 원소가 3개니까. 원소가 색이니까. 아, 이거 원소가 색이니까 이거 2의 세제곱. 그렇지. 이게 원소가 3개니까 2의 3승 8개라고. 아하. 지부분집합은 한 개를 빼줘야 한다. 그렇네. 이거는 별개니까. 음, 그래서 했어요. 음. 자, 다 괜찮죠? 네. 여기 있는 거 공식이야. 부분집합. 다 이걸로 풀어야 됩니다. 특히 또는이나 적어도가 있을 때 또는이나 적어도는 뭘로 푼다? 여사건으로 푼다. 여사건이 뭐다? 전체에서 아닌 경우를 빼는 거야. 네. 자, 여사건만 다시 한번 하나를 더 정리해 주세요. 자, 여사건. 여사건은 뭐뭐일 경우를 구하라. 그러면 뭐뭐일 경우는 전체에서 뭐뭇이 아닐 경우를 빼는 거야. 전체에서 뭐뭇이 아닐 경우를 빼면 뭐뭇일 경우가 나오겠죠? 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여사건이라고 한다. A 또는 B가 포함하는 경우를 구하라. 그럼 전체에서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거야. 음, 이해 가죠? 네.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여사건. 자, 요거 무엇일까? 하나 더 써주세요. 썼어요. 어쨌든 시로 이루어진 음, 아, 그냥 이해했어요. 음. 자, 다 설명했습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하여 미지수 구하기. 자, 두 집합이 있어요. A는 B다 이렇게 나왔죠? 네. A는 B라는 뜻이 뭐라고?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죠? 네.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원소도 똑같아야죠? 네, 맞아요. A와 B가 원소가 똑같아야 돼. A에는 1, 2가 있는데 뭐는 없니? 3이 없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은 반드시 이거야 되겠네? 네. 그 다음 여기는 A 플러스 1과 2A 마이너스는 1과 2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어떤 건지 모르잖아. 그치?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a제곱 플러스 2a는 반드시 3이어야 돼. 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자, 이거 풀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죠? 네, 맞아요. a 2라고 3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러면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3 이게 0이니까 a는 1 아니면 a는 마이너스 3이다. 그쵸? 맞아? 음, 맞아 이거? 여기까지는? 네,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a는 1 또는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둘 다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꼭 다시 한번 집어 넣어봐야 돼요. 자, 1번 a가 1일 때 a가 1이면 집합 a가 어떻게 되죠? 1, 2, 3이죠? 아, 네네. 집합 b는 어떻게 됩니까? 1, 2, a가 1이면 2, 3, 4. 아니, 아니. a에다 1 넣어봐. 아, 3. 그럼 1, 2, 3 똑같죠? 똑같아. 그러니까 성립해. 근데 a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집합 a는 마찬가지로 1, 2, 3이죠. 네. 근데 집합 b는 어떻게 되니? a가 마이너스 3이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아, 그럼 a와 b가 같지 않죠. 그래서 2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만 돼. 항상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지? 네. 두 집합이 똑같대. 그럼 a제곱 플러스 2a가 당연히 3이어야 되겠네. a값 구해봤더니 두 개야. 과연 두 개 다 답이냐? 그러면 집어넣어서 두 집합이 같은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확인해 봤더니 a는 1만 되더라. 그럼 답은 a는 1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네. 음, 오케이. 자, 4-1번 해보세요. 음, 이게 3이야 되네. 이게 마이너스야 돼. 연립부는 a는 마이너스 3, a는 1. 상수 a일까? 음, 음. 일단 상수 a 값을 구하라는 거는 둘 다 구하라는 거죠. a 값, 아니, 상수면, 근데 상수면 마이너스도 돼요? 안 되나? 다 되지. 숫자만 뜻이지, 상수는. 아, 그러니까 a의 값이 상수야. 이렇게요. 두 개 다 돼? 아니, 한번 아까 실컷 얘기하니까. a 플러스 집어넣어서 확인돼 해보라고 그랬잖아. 되는지 안 3, 되는지. 3 나오네.
1 마이너스 나오네. 이거 보면 몇 나오네? 9,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나오지. 마이너스 10 나오네. 마이너스 3, 9, 플러스 6, 15. 아, 답은 1이다. A는 1. 마이너스 3은 안 돼? 네, 안 돼요. 그래, 그렇게 확인해 보라고. 네,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오면 또 하나만 두 개 다 쓰지 말고 둘 다 성립하는지 꼭 확인을 해서 성립하는 것만 답으로 쓰라고. 네. 그리고 너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너 왜 이렇게 쓰니? 첫 번째 줄은 그대로 써주라고. 네가 언제든 알 수 있게.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이 3이란 얘기 아니야. 아, 그렇게. 이렇게 한 줄은 그냥 써주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빨리빨리 풀어. 이거를 갖다 생략해서 이렇게 쓰지 말고 네, 나중에 네가 검사할 때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헤맨다고. 네. 생각해야 되잖아.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냥 보면 알면 알게 써주면 되는데 왜 저렇게 써? 음, 자, 4-2번. A가 B에, A가 B에 진부분 집합일 때 같지 않아야 돼. A하고 B가 같지 않아야 돼. 음, 이거 어떻게 물경 전체에서 우리가 여섯 건 아닌데 세 개야. 진부분 집합인데 A와 B가 같지 않다. 같지 않다 할 때는 시을 어떻게 적어야 돼요? 응? 같지 않다 할 때는 맞지 않다가 아니라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잖아. 네. 그럼 부분집합의 뜻이 뭐야? 그리고 이제 일부 A가 일부분이라는 얘기잖아. 네. 쉽게 얘기하면 A가 가지고 있는 걸 B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아, 그치? 그러니까 A가 일부분이니까 B는 A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2하고 A 플러스 1이 여기 B 안에는 꼭 들어있어야지. 아, 이해했다. 그쵸? 네. 그럼 여기 있는 2는 B가 반드시 포함해야 돼. 숫자니까. 네. 그럼 이게 2일 수도 있고 이게 2일 수도 있잖아. 그럼 둘 다 해주는 그럼 거예요? 두 가지 둘 다 해줘야지. 그래서 A가 나오면 실제로 부분집합인지를 확인해줘야지. 아, 선생님, 근데 궁금했는데 제가 그 선생님하고 진 부분 집합을 배울 때 음, 진 부분 집합은 문제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A하고 B하고 같지 않다라고 나오겠구나. 그렇지. 아, 좀 헷갈렸네. 그리고 진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네. 아니, 두 집합은 같을 수가 없잖아. 하나는 두 개고 하나는 세 개인데. 네. 오케이. 둘 다 해주라니. 둘 다 해줘야지. A가 3일 때 9, 5 나오네. A가 3일 때 4 나오네. 너무 답이 나왔네. 이게 이해가 되네.
3의 마이너스 4가 2여야 하는데 4A는 6이야. A는 2여야 되겠지. 음, 말이 좀안 된다. A가 2 마이너스 A가 1이고 이거 3인데 좀 안 맞는다. A 마이너스 1은 2일 때 3A 마이너스 4는 2일 때 A는 3일 때 그리고 이거 A는 2일 때 여기서 이게 2일 때는 3A 마이너스 4는 A 플러스 1일 때야. 여기서 이게 2일 때는 A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1일 때야. 그럼 이 A는 오겠지. A가 3이니까 6. 근데 이거 뭐 A 없어지고 2만 나오는데 A가 2일 때잖아. 1. 이게 어떻게 푸는 거예요? 아니, 푸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잖아. 아니 연립 아니 여기 첫 번째, A-1이 뭐일 때? 2일 때 2일 때. 그럼 A가 얼마야? 3. 3. 그럼 A가 3이면 넣어봐. 그래서 부분집합이 되는지. 그럼 하나는 2고, 그 다음에 A가 3이니까 4잖아. 4. 네. 그 다음 B는 아, 안 된다. 4. 그 다음 A가 3이니까 2. A가 3이니까 9에서 4 빼면 5.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 맞잖아. 그러니까 성립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네. 3A-4가 2일 수 있잖아. 네. 그래, 이렇게. 그러면 3A는 6이고, 그럼 A는 2잖아. A가 2니까 이제 2를 집어넣어서 부분집합이 되는지 보라고. A가 2면 2 하나네. 1. 2하고 뭐야? 1. 1. 2하고 3이네. 2하고 3. A 플러스 1이, 그러니까 A가 2면 3이잖아. B는 아, 4하고, A가 2면 1이고, A가 2면 6에서 4 빼니까 2고, 이렇게 되네. 네.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 아니잖아. 3이 없잖아. 그러니까 답은 같은 이거지. 거구나. 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어주라고. 자,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네. 선생님하고 똑같이 일목요연하게 저렇게 확인을 해줘야지. 이콤만 4. 아, 이렇게.
아, 나 이해했어요. 음. 어떻게 하는지 이해했다. 그렇겠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부분집합의 개수 다 했죠? 네. 원소가 몇 개야, 지금? A가? n개,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n제곱. 진부분집합은 몇 개야? 2의 n제곱에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왜 한 개 빼는 거야? 이거 뭐지? 왜냐면 진짜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 다 있는 거는 빼줘야 돼요. 우리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건 빼줘야 되는 네, 자기 거야. 자신과 똑같은 거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특정한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거를 갖다가 일반화 시켜 놓은 겁니다. 아까 네. 선생님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자, 여기, 원소가 n개야. 네,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 네, 그렇죠? 그 중에서 특정한 k개를 원소로 갖는다. 반드시 포함한다. 그럼 포함하지 않는 걸로 구한다 그랬죠? 네, 특정한 k개를 여기서 빼는 거야. 자, 여기 ak까지 특정한 k개를 빼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분집합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2의 n-k개야. 네, 이해가? 네, 이해가. 자, 다시 부분집합의 개수. 자, 다시 한번 보면 A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A를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분집합 구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K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럼 K개를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n-k개겠지. 반드시 포함한다는 뭘로 구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로 구한다. 그래서 K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N개 중에서 K개를 빼. 빼고 나면 n-k가 걔가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2의 n-k개다. 이런 뜻이야. 음, K개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L개는 원소로 갖지 않는다. 반드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전부 다 포함하지 않는 걸로 구하는 거야. K개도 빼고 L개도 빼는 거야. 포함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K 플러스 L개를 빼는 거죠. N에서. N에서 K개도 빼고 L개도 빼고.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해 갑니까? 네. 이해 가죠. 이렇게 구한다. 똑같은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이 굉장히 많죠. 많,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 헷갈리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자, 외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처음 배우는 거라. 음, A는 A, B, C를 원소로 갖는다. B는 A, B, C, D 5개를 원소로 갖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어, 아, X라는 집합은 뭐의 부분집합이야? A의 B의 부분집합, B의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 그러면서 반드시 뭐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A의 원소를 A를 가지고 원소로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 중에 A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 반드시 포함한다죠. 반드시 포함한다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구한다. 그러니까 A, B, C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는 A, B, C를 빼고 D, 나머지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면 2의 제곱 4개 이렇게 구하는 거야. 네 개. 이해 갑니까? 네. 음. 반드시 포함한다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구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포함하지 X는 않는 걸 B의 구하면요? 부분집합인데 A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그러니까 A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똑같아. 그래서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한다. 음. 뭐 맞아. 포함하지 않는 걸 구하면 어떻게 하게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방법 그대로 쓰면 돼요? 포함하지 않는 거는 D하고 E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 아, 뭐 있어? 공집합. 공, D, D, E, E, 그 다음 D. D. 이렇게 4개 있잖아. 아, 똑같네. 아, 여기에는 A, B, C를 포함하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전부 몇 개야? 32개죠? 네. 2의 5승 32개야. 그 중에서 A, B, C를 포함하지 않는 건 이렇게 4개라고. 아, 이게, A, B, C를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해주면 되지. 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 B, C가 이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네, 이해 가죠? 네, 어. 자, 그 다음에 2번.
자, A라는 집합이 원소가 5개야. 5개니까 2의 5승 32개죠. 부분 집합이. 네.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한다. 짝수가 뭐 있습니까? 2하고 2하고 4죠. 4요. 2하고 4.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때는 뭐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한다. 적어도는 6건. 여사건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야. 아, 자,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 전체에서 전체에서 뭐뭐가 아닐 경우를 빼줘야 된다. 포함하지 않는 걸 빼는 거야. 하지 않는 거. 아, 135 빼줘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짝수를 포함하는 걸 구하라. 그러면 홀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빼는 거야. 아, 그럼 개수 2개 아니에요? 그렇죠. 홀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에는 짝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전체에서 홀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빼면 그럼 2개. 짝수를 포함하는 게 나오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홀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빼는 거야. 그럼 전체가 몇 개야? 5개. 아유, 2의 5승계죠. 아, 2의 5승계. 거기에서 홀수로만으로 이루어진 아, 2의 부분집합은 2의 3승계. 3승계죠. 아, 그렇게 빼야 되나? 그래서 32개에서 8개를 빼니까 24. 24개입니다. 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럴 때는 항상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네.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가 아니잖아.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잖아. 아, 그러니까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럴 때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네. 원소라는 말이 없는데 괜히 원소를 쓰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적어도나 또는 있을 때는 뭘로 구한다? 여사건으로 구한다. 6건.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적어도가 있을 때는 대부분 6건을 사용한다는데, 음. 6건을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하면 안 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네, 편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직접 구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사건으로 구하면 전체에서 거기 포함하지 않는 걸 빼야 되잖아. 네. 근데 포함하지 않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하는 게 좋은데 쉽게 구할 수가 없어. 오히려 더 복잡해. 음, 포함하지 않는 게. 네. 그럴 때는 그냥 포함하는 거 직접 구하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지. 아, 이해했다. 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포함하지 않는 걸 빼야 되는데 포함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복잡해. 네. 그러면 그냥 포함하는 거 직접 구하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 아하, 오케이. 먼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만약에 A, B 두 수가 있는데 두 수가 이제 짝수 홀수야. 네,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냐고 물어봤어. 네, 그럼 곱해서 짝수가 나오는 건 짝짝짝 홀홀짝 세 가지지. 네, 짝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홀홀 한 가지잖아. 네. 그러면 곱해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라 그러면 세 개를 구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하나를 빼주는 게 낫잖아. 전부 네 가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에서 둘 다 홀수인 경우를 빼주면 돼. 음, 근데 거꾸로 문제에서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전체에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빼야 되잖아. 네,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잖아. 네. 짝짝짝 홀홀짝. 그럼 더 복잡하지. 아, 그럴 땐 그냥 홀홀만 나오는 거 그냥 구하는 게 더 빠르지.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전부 네 가지라고 하자. 자, 전체가 네 가지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세 가지를 구하라 그랬어. 네. 그럼 전체에서 이거 빼주면 되지. 아, 그럴 때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구하라 그랬어. 네. 근데 전체에서 이거를 구하는 걸 빼려면 더 복잡하지.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대부분 적어도나 또는 있을 때는 여러 가지잖아. 네, A 또는 B를 포함하는 경우를 구하라. 그럼 A만 포함하는 거, B만 포함하는 거, A, B를 포함하는 거 적어도 세 가지잖아, 그게. 네. 그치? 그러니까 훨씬 복잡해. 아, 복잡하니까 아닌 경우를 빼는 게 대부분이야. 대부분인데 문제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 선생님 지금 설명한 것처럼. 자, 5-1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집합과 원소 그건데, 30층?
X가 A의 집합은 아니고 B의 집합이다. X의 부분 집합이래, C가. 그리고 X는 B의 부분 집합이래. 이게 B잖아. 아, X가 A인가? 아닌데? 맞네. 그치? 1, 3, 5, 7. 1번 포함되어 있잖아. B에. 선생님, 16개예요?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저 그냥 여기에다가 2에 4제곱 했는데. 자, 이거, 말로 해봐. 무슨 말이야? 지금 일단은 이거는 집합과 원소의 관계였나? 자, 맞죠? C가 어떤 집합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 아, C 집합이 어떤 C가, 집합이야? C가 B의 집합이고 A의 집합이 아니래요. 어디 집합이라고 나왔어?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이 안에 있는 거를 얘기해 보라고. 얘는 무슨 말인지. 이 X는 응, B의 원소이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A의 원소가 아니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C라는 집합은 B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이 뭐야? 부분 집합이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B의 부분 집합인데 뭐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 A의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 네. 그러니까 C라는 집합은 B의 원소는 가지고 있고 A의 원소는 가지고 있지 않는 집합이야. 아, 그러니까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A의 246.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몇 개니? 이 뜻이잖아. 네, 그러니까 A의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니까 A를 빼야지.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구하면 A가 없잖아. 네, 그 뜻이지. 근데 A를 빼고 나면 몇 개야? 세 개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은 A의 원소가 없겠지. 네. 그래서 2의 3승 8개입니다. 이렇게 구해야지. 아, 됐죠? 네. 근데 이 밑에 건 또 뭐야?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거잖아. X의 그치? 개수. 네. 그러니까 C는 어떤 집합이야? C는 C는, 쉽게 얘기하면 C를 원소날법으로 쓰면 2, 4, 246. 246이지. C가 246이야. 그럼 밑에 있는 X의 집합은 뭐야? X라는 집합은 1357. A. X라는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뭐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 246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포함하고. X라는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C가 246이니까 246을 반드시 포함하는 게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치? 아, 그럼 반드시 포함한다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246을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구하면 원소가 4개니까 2의 4제곱 16개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 자, 적어보세요. 네. 집합이 원래 이렇게 헷갈리는 거였어. 음.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X가 B의 원소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돼 있으면 부분 X가 집, B의, 아니지. 그럴 때는 X라는 걸 쓸 수가 없지. 아, 원소니까. 아, 집합이 와야지, 왼쪽에. 그러면 이렇게인가? 아니지. X는 원소니까 쓸 수가 없다니까. 아, 저 원소가 쓸 두 수가 없다. 개짜리는. 그럼 이렇게다, 이렇게. 증거로 써. 이렇게. 7. 그래, 이렇게 돼 뭐 그렇게 쓸 있으면, 수는 있지. 아,
이렇게 쓰면 이제 이 B가, 집합의 부분 집합이란 뜻이지. B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2의 7승 128개가 될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는 이게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렇지. 오케이.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음. 자, 5-2번. X는 12i 자연수에 대하여, 12i 자연수에 대하여 A의 원수 중에서 3의 배수는 모두 원수로 같고, 3의 배수는 모두 원수로 가는데, 그러면 뭐야? 3, 6, 9. 4의 배수는 원수로 같지 않은데, 4, 8.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아, 2의 10승은 몇 개냐? 2의 4승이, 32, 32 곱하기 32는 4, 6, 6, 9. 1020승. 1024에서 두 개 빼면 되잖아. 그럼 2의 8승. 2의 8승 몇 개야? 2의 5승이 30이고, 2의 3승이 8. 이거 곱해야 되네. 256. 1 빼면 4, 8, 5, 7. 근데 답 778 맞아요? 778? 네. 아니. 아니야? 3의 배수는 모두 원수로 갖는다는데? 그리고 4의 배수는 원수로 그러니까 갖지 않아.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구하라고? 그, 여사건? 아유. 아니, 야, 잠시만요. 너는 뭐든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꼭 대충대충 생각나는 걸 얘기하면 어떡하니? 여사건은 언제 구하는 거야? 또는이나 적어도, 적어도가 있을 때 적어도. 구하라고 그랬잖아. 여기 또는이나 적어도가 어딨어? 아, 반드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뭘로 구해? 그거, 포함하지 전체에서 않는다로 구한다고. 포함하지 포함하지 않는다. 않는다. 포함한다도 포함하지 않는다로 구한다니까. 포함하는 포함하지 거나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 거나 항상 똑같다고. 항상 똑같으니까 포함하는 걸 구해라.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 걸로 구한다고. 빼고. 네 개다.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지. 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항상 똑같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온다. 그래서 포함한다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구하는 게 편하다. 왜냐하면 그 원소를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3의 배수를 반드시 갖는다. 그럼 369잖아. 네. 369를 빼. 4의 배수는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럼 4의 배수도 빼. 다 빼는 거야, 다. 아, 반드시 포함한다도 포함하지 않는다로. 포함하지 않으니까 포함하지 않는다로. 그럼 5개 빼니까 몇 개 남아? 5개 남아요. 그러면 몇 개야, 부분 집합이? 32. 그래, 32. 그렇게 구하는 거라. 포함하는 것도 빼고 포함하지 않는 것도 빼서 그러니까 남는 걸로 반드시 구해라. 포함한다도 포함하지 않는다로 구한다. 아, 그래서 여태까지 뺐잖아.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구한다고. 안 그래서 헷갈리나 보다. 그래서 이거 설명한 거잖아. A를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똑같다.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한다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구한다. 열심히 써줬구만. 네. 포함하는 것도 포함하지 않는 걸로 구한다. 그거를 빼면 포함하지 않는 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포함하지 않는 걸로 구하는 게 편한 거야. 그래서 오른쪽도 나와 있잖아. A를 반드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똑같다. 포함한다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구한다. 아, 정리됐지? 네.
그게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집합의 첫 번째 단원 끝났어. 이게 어디까지야? 부분 집합까지야. 실제로 부분 집합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 더 어려운 문제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희가 푼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야.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너네 끈 어렵게 나오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도 풀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두 번째 단원이 집합의 연산이야. 연산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산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 집합의 연산.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세 개가 연산 기호야. 아, 그래서 전부 연산 기호는 이거 말고도 또 더 있어요. 합집합, 교집합, 서로서 이제 세 개만 나와 있는 겁니다. 전체 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차집합 이런 건 아직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만큼이 또 있다는 얘기야. 한 번 더. 네. 자,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전부 다 정의입니다. 정의가 뭐야? 약속. 약속이야. 수학을 하는 사람끼리 합집합은 이렇다고 하자. 교집합은 이렇다고 하자. 서로서는 이렇다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야. 네. 우리는 수학은 약속이야. 약속에 대한 학문이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풀어요. 모든 전 세계 수학을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약속대로 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렇죠? 약속대로 풀지 않으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다 약속돼 있는데 자기 혼자 푸는 거야. 파란 불일 때 건너야 되는데 혼자서 빨간 불일 때 걷는 거야. 그럼 교통사고 나지. 그치? 그럼 안 되는 거야. 수학은 이미 다 약속이 됐으니까 약속은 외워서 반드시 똑같이 풀어야 돼.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집합이다. 그럼 어떻게 정의가 돼 있어?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거야. 합집합의 정의를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아, 합집합의 정의를 써라. 이게 정의야. 아, 그럼 이 합집합의 정의의 뜻이 뭐냐? X바. X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X야? A, A의 A의 원소이거나 원소. B의 원소? 또는 B의 B의 원소. 원소이거나. 그러니까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거나. A에 속해도 되고 B에 속해도 돼. 그것들을 전부 다 합쳐진 거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아, 또는이니까 A에 속해도 되고 B에 속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뭐라고 한다? 합집합이라고 한다. 이 뜻이죠? 네. 이해 가지? 네. 자, 두 번째 교집합이야. 자, 합집합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컵이라고 읽어요. 컵. 우리 물 먹는 컵 있죠? 아, 컵만 컵에는 설명해서. 물이 담기죠. 네. 컵에는 물이 담기니까 합집합은 합해지는 거야. 아, A 또는 B, A의 원소, B의 원소를 다 합친 거를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네. 합집합이다. 그 말은 합해라 이런 뜻이야. 네. 알겠지? 모든 원소를 다 합해라. 자, 교집합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뒤집은 자, 컵.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캡이라고 읽어요. 모자란 뜻이죠? 모자란. 음, 아, 모자. 모자를 딱 엎어놓은 거야. 아, 그럼 모자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캡은 어떤 뜻이냐면 겹치는 것만 남겨라 이런 뜻이야. 겹치는 것만 남겨라. 겹치는 거. A와 B에 겹치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쏟아지는 거야. 아, 네. 그래서 A 캡 B. 자, X라는 건 X값을 원소로 갖습니다. X는 어떤 값입니까? A의 B의 원소를 원소이고 갖고 그리고 B의 원소를 B의 갖는다. 원소야 돼.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되고 둘 다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 가운데 가운데. 겹치는 거를 얘기합니다. 어허. 자, 이해되시죠? 네. A와 B를 겹치는 거. 자, 이거를 원소로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네.
그래서 합집합은 또는이고 교집합은 그리고예요. 꼭 알아두세요.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자, 이번에는 서로서야, 서로서. 우리가 숫자에서 서로서가 뭡니까? 공약수가? 공약. 공약수가? 서로서는 뭐야? 공약수가 없는 공약수가 거? 1분인 수. 아, 일분 인수. 그렇지. 1만 공약수야. 이런 모든 수의 약수니까. 그렇지? 소수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집합에서는 그거하고 똑같은 게 뭐야? 공집합이죠? 네. 1이 모든 수의 약수이듯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서는 뭐냐면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아, 그럼 서로서는 공집합이라는 거네요? 교집합이. 교집합이. 교집합이 뭐야? 아까 겹치는 거. 겹친 것만 그렇지. 겹치는 게 연결된 하나도 없는 거.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따로 아,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걸 서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두 아, 집합이 떨어져 있을 때.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이게 정의야. 네.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집합을 뭐라고 한다? 서로서라고 서로서. 한다. 이렇게 두 집합이 떨어져 있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서로서라고 한다. 서로서. 자, 지금은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외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외워야 돼. 돼. 항상 수학을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돼. 네. 약속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구나. 당연히 외워야 돼. 정확하게. 아, 알겠지? 다시 한번 언제나 수학을 잘하려면 앞에서부터 나와 있는 정의, 성질은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게 기본이야, 수학의 기본. 네. 그래서 수학이 반은 암기 과목이야. 50%는 암기 과목이야. 정의, 성질은 완벽하게 외워놓고 기본적인 건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50%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를 하는 거야. 근데 정의, 성질이 외워져 있질 않아. 완벽하지 않아. 그럼 수학은 언제든 흔들리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정의, 성질 완벽하게 외우고 기본적인 것들 푸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50%가 끝난 거야. 네. 선생님 말 이해하죠? 네. 그래야지 50점 맞는다는 얘기야. 아, 자, 정의, 성질은 다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집합의 연산을 풀 거야. 합집합, 교집합. 이거는 뭐야? 이거 서로서. 집합의 연산을 푸는데 이렇게 집합의 연산을 풀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다이어. 이게 지금부터는 벤 다이어그램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가장 쉬워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집합의 연산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뭘 그려라? 벤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그러면 보면서 푸니까 틀릴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네. 자, 문제를 봤더니 집합이 몇 개야? 두 개죠? 두 개. 네. 집합이 두 개. A는 8의 약수, B는 이거잖아. 그쵸? 네. C는 이거니까 집합이 세 개네. 집합이 세 개니까 집합 세 개를 A, B, C 이렇게 여기다가 다 적으면 좋겠죠. 네. 자,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8의 양의 8의 약수가 양의 약수 1, 1, 1, 2, 2, 4, 4, 8. 8. B는 이거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원소날법으로 0, 쓰면 0 집어넣으면 0이죠. 네, 1 0, 집어넣으면 4, 4, 4의 8, 배수란 12, 얘기죠. 2 집어넣으면 8, 3 12. 집어넣으면 12란 얘기죠. C는 이렇게 적어져 있죠. 네. 벤 여기끼리 다이어그램으로 겹치는 그리면 거만 가장 되는군요. 편해요. 네. 자, 세 개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니? 8이요. 8. 그럼 이 가운데가 8이란 얘기지. 네. 자, A와 B의 공통된 건 뭐니? 4, 8. 그럼 여기가 4란 얘기죠? 네. 그럼 A, 나머지는 뭘까? 아니, 1이겠죠? 1, 2. B는 0하고 10이 아니에요. 자, A하고 C의 공통된 건 뭐니? A하고 C가 공통된 거는 8. 28, 8하고 28, 28. 2죠? 그러니까 2는 여기 들어가겠네. 네. 맞아? 네, 맞아요.
그럼 B는 여기에 뭐 들어가니? 아, A하고 B, 0하고 10이 들어가요. B하고 C의 공통된 건 뭐야? 아, B하고 C하고 공통된 거는 8. 8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0하고 12. 0하고 12 들어가죠? 네. 자, C에는 여기에는 뭐 들어가? 3호. C에는 3하고 5가 들어가죠? 네. 이제 다 했죠?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이제 보면서 푸는 거야. 그럼 어. A 컷 B는 뭐니? A 커피 합집합.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보면서 모두 읽어보라고. 포함하는 거. 그냥 보면서 여기 아, 읽어보라고. 아, 뭐 있어, 원소가? 0, 1, 4, 8, 12. 그래. 합집합이니까. 합집합이니까 이거 불러주면 되잖아, 이거. 이 안에 있는 거 다. A 캡 B는 뭐니? A 캡 B. A 캡 B는 4하고 8이요. 그렇지. 그 다음 이거는 뭐니? A하고 B는 합집합인데, 그 그거하고 합집합 한 거에 C하고 교집합. 교집합을 하는 거네. 아, 그러면 8? 아니, A 컵 B가 이 그린색이잖아. 네. 그거하고 C하고 공통된 게 뭐냐고. C가 여기 2하고 있잖아. 8이요. 그래, 2하고 8 보면서도 못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려놓고 원소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적어놓으면 가장 쉽다고. 아, 해당하는 거 그냥 보면서 읽으면 되잖아. A 컵비 1, 2, 4, 8, 0, 12. A 캡비 겹치는 거 4하고 8. 3번 A 컵비 그린색에서 C하고 겹치는 거 2하고 8. 만약에 B 캡시가 얼마냐? 그럼 8. A 캡시가 얼마냐? 8하고 2. 그렇게 보면서 해당하는 거 적어주면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게 왜 헷갈려요? 어떤 거? 선생님이 이거 벤 다이어그램 이거 어렵다 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많이 이거 헷갈렸나? 헷갈렸나? 제일 쉽다니까? 제일 쉽다고 합니다. 어.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 수 있으면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으라. 증명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도 된다. 아,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은 뭐야? 집합의 모든 현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하고 똑같은 거지. 음, 음.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그리고 써놓고 그려놓고 보면서 푸는 거야. 그럼 실수할 확률이 훨씬 적지. 네. 그렇지? 다 보이니까. 자, 6-1번 풀어보세요. 그래야 되네. 그리 귀찮으니까. 동그라미로 해결해야지. 꼴보기 싫어. 집합을 3개짜리를 그릴 때는 언제나 똑같이 그려. 이렇게. 네 맘대로 그리지 말고. 똑같이 안 그려져. A, B, C. 위에 하나, 밑에 2개. 아, 항상 일정하게. 네, 알겠어요. 그냥 절대값이 왜 있어요? 절대값이 있으면 마이너스 1도 되고 1도 된다는 거 아니야? 5 이하의 소수. 2, 3, 5. 그 다음에 3제곱 마이너스 x.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뭐겠어? 0, 마일, 1. 오케이. 해보자. 어, A하고 B하고 겹쳐지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 마일하고 1이면. A는 없고, B는 0하면 있겠지. 그다음에 A하고 C하고 겹치는 거 없네.
B하고 C하고도 붙여지는 거면 여기 2, 3, 5 적어야지. 됐다. A 컷 B. A 컷 B. 합집합이는? 그러면 0, 마이너스 1. 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 그 조건계수법을 적어야 되는데. 귀찮다. 괜히 귀찮다. 조건계수법을 안 그려도 되나? 조건계수법 맞는데? 선생님 아까 어떻게 적었더라? 아, 그냥 원소결법으로 적어도 되네. 뭐, A 캡 B? A 캡 B. 그 다음에, 없는데? 선생님 없을 때는, 그냥 이거 서로 소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없을 되죠. 때는 이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림 A하고 잘못된 B는 겹치는데 C는 겹치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어야지. 따로. C는 따로. 아, C하고는 겹치지 않으니까. 아하. 이거 맞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하고 1이고, 그 다음에 B가 0. B의 여기는 0이고, 네. 여기는 2, 3, 5고. 네. 이거 보면서 풀어. 그럼 A 컷 B는 이거고. 이것도 이거 정확하게 그리면 이게 아니네. 그치? 왜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네.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고,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네. 정확하게. 부분집합도 그렇게 따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더 좋지. 아, 그리고 부분집합이었구나.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 3, 5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그려줘야지. 아, 그럼 A 컷 B는 B잖아.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거고. A 캡 B는 A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이고. A 캡 B하고 C는 A 캡 B가 이거지? 네. C는 이거죠? 네. 그거하고 합집합하면 그냥 다 써주면 되지? 합집합이니까. 공집합이 아니지. 아, 그래요? 합집합이라 하잖아. 합집합. 아, 서울 합할이잖아. 거여가지고, A 캡 B하고 C하고 합할이잖아. 그러니까 아, 마이너스 1, 1, 2, 3, 5지. 선생님, 0은 안 적어도 돼요? 어디? 아, 0은 A 캡 B에 안 들어가잖아. 아, 지금 A 캡 B가 A잖아. 네.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A하고 B하고 겹치는 게 A지. 아, 그러려는 거구나. A하고 C하고 합집합하래잖아. 이렇게 어렵냐? 야, 보면서 푸는 것도 어려우면 어떡하니? 아니, 그림이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아니, 뭐였냐? 선생님이 처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그래도 풀으라고 하다가 갑자기 부분집합이 나오니까, 부분집합?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겹칠지도 모르잖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이렇게 그려놓고 푸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해봤더니 이렇게 안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렇게 그려줘야지. 선생님, 그러면 음. 6-1번 문제 말고 선생님이 대표형 풀어줬잖아요. 그 대표형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여긴 그러면, 여기가 겹치는 게 있잖아. 아, 그러면 그렇게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지. 아, 이거는 이렇게 그려야지. 그렇군요. 근데 그럼 이제 이건 이 문제는 해봤더니 이렇게 안 생겼잖아. 가운데 겹치는 게 없으니까, 겹치는 게 없잖아. 네, C하고도 안 만나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줘야지. 그러니까 아, 상황에 맞게 그려줘야지. 세 개 다 안 만나면 부분집합으로 그리고, 세 개 다 만나면 선생님이 알려준 그 뭐지? 동그라미 세 개 다 모여서 하는 그렇지. 걸 그리고, 오케이, 어. 이해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것대로 그려줘야지. 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면 훨씬 더 편하다 이 뜻이지.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숙제는 2개 내줄게요. 파일. 4-1-2하고 4-1-2. 여기 2개 있죠? 네. 부분 집합 2개. 목요일? 다 오늘, 배웠죠? 오늘 목요일인데? 1, 2. 아, 오늘 화요일이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개, 4-1-1번, 2번 2개 있어요. 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숙제 감사합니다. 많으니까 좀 일찍 하세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